네, 아까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지금 억울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억울한 입장에서 뭔가 본인의 딸인 정유라를 구하거나 돕기 위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태도를 바꾸거나 뭔가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 이것을 다뤄보는데 과연 뭐 딸 생각에 어제 엄청 오열을 했는데요. 뭐 내용을 조금 더 추가 소개하자면 정유라 고통 아무도 이해 못한다. 과거에 특검에서 최순실 본인이 책상을 치면서 협박을 받았던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딸을 괴롭힐 것 같아 불안하다. 사실은 돈도 뭐 재력 뭐 이것도 실력이다라고 했던 것도 당시 언론의 비난 때문에 그렇게 받아쳤던 것이지 아이가 나쁜 아이다 아니다. 이것은 좀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딸 생각 때문에 어떤 태도를 바뀔 것인지 과연 이 수사 이후의 재판 과정 진행 속에서 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유라 한때는 나는 엄마가 없다. 그 애 임신했을 때 해가지고 집을 나갔을 때 했던 얘기입니다. 집에 돌아가라고 하니까 엄마하고 절연했다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박 전 대통령 이러다가 혹시 그 피해가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로 팀 어떻게 하지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일단은 남부구치소에 같이 있는데 두 사람 간에 같이 마주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수사기관이라는 법무부 쪽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최순실이 딸을 위해서 뭔가 바뀔 수 있는 영역은 어떤 건가라는 질문인데요. 자리하면 보고 답을 듣겠습니다. 사실 독일 오게 된 것도 박원호 전무님께서 저한테 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거 사인까지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계속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왔었고 중간에 항상 전무님을 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었던 거예요. 정유라 선수 좋아. 네, 지금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동영상까지 적으면 복잡해지니까 네. 하여튼 이 회장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너무 컸어 용량이. 메일로 보내드릴까요? 변호가 일어나서 말해주면 지금 탔으면 좋겠는데 동기부여가 이제 되겠지. 네, 황장 소장 아까 나오는 목소리 많이 익숙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노승일 씨 목소리 비슷한데요. 네, 한 김에 답도 주세요. 네, 저분 오랫동안 속을 많이 감췄네요. 저는 이 최순실이 정유라를 카드로 데려왔다고 봅니다. 버티면 뭐 최장한 2년까지도 버틸 수 있었을 건데 그 뭐 이후 재판소까지 갈 수도 있었을 거라 봅니다. 네. 근데 저렇게 이제 데려온 부분은요. 자신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바닥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유라를 예비카드로 지금 해왔다. 그래서 1심까지는 제가 볼 때 2심에서 형을 선고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입장을 바꾸지 않고 현재대로 갈 거고요. 정유라는 최순실의 지시한 입장에 따라서 듀엣으로 똑같이 이제 한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똑같은 이야기를 둘이서 이제 노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최순실이 판단을 해보고 이게 혼자 다 뒤집어 쓰고 또 빠져나갈 사람은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뇌물죄도 빠져나가는 사람이 생기고 또 사면이 거론되는 사람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때는 2심에서 최순실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특별히 상황이 바뀐 게 아니고 원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감성적으로 특별하게 이 순간에 심정이 바뀌기는 아닐 것이다. 이거 진행되는 과정 속에 전략적인 수정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김광덕 부장님. 예, 어쨌든 최순실 입장은 딸이 굉장히 안타깝고 딸을 사랑하지만 내 가던 길이 있는데 그걸 되돌아가는 일은 없다.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가지 않은 길을 다시 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면 부인 및 모르쇠 전략을 저는 계속할 거로 보입니다. 예, 뭐 비슷한 입장이네요. 어찌 보면 2판 4판이죠. 네, 김명주 전 의원은요. 예, 지금 이제 괴롭고 또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이 딸을 괴롭힐까 싶어서 좀 엄마로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근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검찰이 딸을 괴롭히게 되면 딸이 의외로 나에 대한 많은 사실을 실토하게 되는 아버지나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딸이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 어쩔 수 없이 결과적으로는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을 정유라 때문에 또 인정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의 복선적인 어떤 심정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상황에 따라서 혹시 정유라 때문에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인데 정유라는 어제 얘기했을 때는 엄마 일 관련해서는 별로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했죠. 그런데 2014년에는 본인이 또 기자회견까지 하려다가 이제 못했던 그런 적도 있는데 정기남 소장. 근데 저희가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을 벌려고 하는데 아마 그 최순실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 뭐 다 이미 파산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도울 일 없고요. 예. 기본적으로 계속 부인으로 일관할 것인데 단 박 전 대통령 도울 일 없다. 도울 일 없죠. 최순실 입장에서는 이미 다 끝난 사람인데 오로지 최순실의 관심은 내 딸을 어떻게 하면 좀이라도 좀 선처를 이끌어내고 동정심을 유발해낼 것인가에 나는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대신 딸은 또 거기에 딱 맞춰서 어떻게 모든 책임은 또 엄마에게 네. 최순실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빠져나갈 수도 없겠습니다만 그런 의도가 좀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최순실과 정유라는 이게 지금 그 이른바 그 뇌물수수의 공범 관계입니다. 이게 수혜자입니다. 이를테면 삼성의 지원을 받았던 이마 80억 또 실제 계약 금액은 한 280억까지 됐던 건데 그 수혜자 신분이라는 것 왜 그 코아 스포츠의 대주주로 최순실 정유라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남은 어떤 그 변호사 고액 수임료라든지 또 국외 도피 재산 네.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최순실과 정유라의 이런 관계를 깨고 새로운 어떤 국정농단 수사의 제3라운드를 끌어낼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네. 이게 검찰한테 주어진 과제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기남 소장은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의 권력이 끝났기 때문에 뭐 신경 쓸 일 없다. 신경 쓴다면 정유라만 신경 쓴다라는 것인데 수정 변호사도 그렇게 보세요? 예, 저는 이게 항상 말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든 최순실이든 범죄를 인정할 가능성은 제로다. 아하. 왜 제로냐? 이게 장시호하고 틀립니다. 장시호하고 최순실은 이해관계가 대립해요.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살고 대립하지만 최순실하고 이게 정유라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예. 이 말이 이게 뇌물이든 업무방해든 정유라가 이게 죄가 되면 둘 다 공범이 되고 그렇죠. 정유라가 예. 이게 정당에 들어갔으면 둘 다 무죄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 정유라만 살리고 최순실이가 죽는 이런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게 그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재경 교수. 아니 제로라고 쓴 사람은 전데. 아하, 그랬어요? 그건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제가 제로라고 써놨죠. 제로입니다. 정말로 공동문명체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작전이 그런 거죠. 정유라는 철저히 준비하고 학습을 하고 가외 교습을 받고 들어왔고 네. 모든 걸 엄마에게 몰아주고 엄마는 뭐 그냥 나 몰라 그러고 배째라고 부인할 겁니다. 네. 최순실에게 지금까지 태도로 봐서 개과천선을 기대하는 일말의 양심을 기대하는 것은 개의 무망하다. 그리고 최순실이 지금까지 법정에 꾸준히 출석하면서 매우 진화되고 있다. 네. 상당히 고도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변호사들보다 거의 자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더 전문가가 돼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나날이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당사자가 변호인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전형을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게 경험만큼. 예를 들어 어떤 노인 할머니가요. 수표를 한번 부도나니까 그 부분만 연구하니까 변호사보다 그 분야는 더 많이 아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거의 아마 안 할 끝까지 아마 부인하고 그리고 특히 아마 최순실이 믿는 부분이 그거 같아요. 네. 검찰로가 정유라의 부인을 반박하고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정유라 오늘까지 아마 새벽 조사까지는 시키고 교육받은 대로 잘 한 모양인데 네. 앞으로 본격적인 이제 그 수사 과정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정유라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저는 높다. 네. 그래서 새로운 국면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서정욱 변호사에게 추가 질문을 좀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얘기예요. 정유라,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 속에서 재판의 방향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같은 입장에 있거나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게 말한 것처럼 장시호는 대립 관계지만 최순실하고 장시호와 누구 대립 관계입니까? 최순실. 이게 네. 누가 주도했냐 동계서포 센터를 네. 이건 대립 관계지만 예를 들어 뇌물죄 같은 거는 전부 이게
이게 그 신분법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제가 돼야만 최순실도 제가 되고 또 이게 안 되면 서로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그 법률적으로 이게 그 필요적 공범이면서 신분법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야겠네요. 그렇죠. 항상 서로 이해관계는 100% 일치합니다. 근데 안 그런 부분도 있어요. 강요제 부분에 대해서는요. 최순실이 그 박 대통령은 자신이 재단을 만들어서 돈을 받아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박 대통령이 강요제로 빠져나가게 되면 사실 저 재단의 실무나 돈을 거두는 과정에 관한 일은 최순실이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박 대통령이 빠져나가면 최순실이 일종의 호가호위에서 권력을 사칭해서 한 사기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둘이 이해가 극명하게 대립될 수도 있고요. 성마 지원에 대해서도 이 성마 지원이 과연 청와대에서 권력을 행사해서 대통령이 도와주라 말을 안 했는데 저절로 도와줬냐. 이 부분에서 지금 박 대통령이 만약에 빠져나가게 되면 최순실이 또 삼성하고의 또 다른 거래가 있다. 이런 어떤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1차적으로는 1심 때까지는 서로 간의 공유관계를 유지하겠지만은 1심이 끝나고 그 결과를 받아보면 자, 징역을 끝까지 살아야 될 사람, 특별 사면이나 이런 부분이나 정치적으로 타결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확연하게 갈라지면서요. 아마 최순실의 생각이 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관련해서 나도 한마디 하고 싶다 하는 분이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할 때 정유라가 공항에서 했던 이야기가 대체로 전략적인 얘기다. 내용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정교하게 다듬어졌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관련 질문입니다. 정유라가 공항에서 5분 동안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어느 신문에서는 3가지 주제별로 상의까지 했다라고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사안별로 어느 대목을 노렸나라는 질문입니다. 네, 자료 화면 보죠. 엄마 최순실 씨 재판 보니까 어떤 생각이세요? 제가 어머니 재판 내용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 하나도 전에 들은 것이 없어요. 검색도 안 해보셨나요? 혹시 저 그 안에 갇혀 있어서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변호인 통해서 따로 연락 받으신 것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요? 네. 뭐 어머니가 재판을 아직 형을 받는 재판을 안 하셨다 그것만 들었고 나머지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국정농단 이런 과정들이 억울하세요?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파면당한 대통령 뇌물죄 혐의의 수혜자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나 박 전 대통령에게 할 말 없습니까? 어쨌든 제가 이런 일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저도 지금 상당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거를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사실 잘 연결되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과거에 본인이 돈도 실력이다라고 발언을 올리시면서 네, 제가 그거는 적이 있는데 정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그땐 참 어리고 너무 그때 제가 좀 다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도 막 돈으로만 말을 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저도 욱하는 마음, 어린 마음에 썼던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아기가 있는데 제 자식이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속상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아이가 뭐 전체적인 의도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사안별로 뭐 국정농단 관련 주제도 있었고 학사 비리 관련 얘기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얘기 있었는데 뭐 사안별로 얘기를 봐도 되겠고요. 아니면 전반적인 의도를 봐도 되겠고요. 김광덕 부장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저는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은 맥락이니까요. 저는 철저하게 5분 내지 10분짜리 모의고사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준비를 철저하게 때문에 뭐냐 하면은 5분은 검찰 수사관이 5분 그만됐다고 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한 5분이 얼마 갈지 몰랐던 거 같아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한 10분 정도의 예상 질문, 소위 말해서
예상 질문이 뭘 때 내가 답변을 뭐라 하겠다는 거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메모도 해보고 리허설도 다 해보고. 리허설대로 가능할까요? 예, 그래서 어저께 보면 다하게 답변들이 보세요. 가끔 아까 이 머리를 막 생각하는 것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도 암기한 겁니다. 내가 볼 때. 그런 분위기에서 저렇게 전공도 모른다. 부정입학에 대해서는.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내가 좀 억울하다. 그걸 내가 모르는데. 풀렸네요. 계속 나오고. 아니 그 정도 실력이면 시험 쳐서 대학까지. 돈도 실력. 그런데 저는 죄송하다. 이런 것들을 다 나름대로의 요 답변을 해야겠다라고 다 준비를 한 건데. 그래도 뭐 아까 시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입학 시험은 그렇게 잘 치르지 못해도 사실 또 머리 어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또 사회 생활 속에서 이게 또 실제적으로 답변을 잘하는 사람들이 또 꽤 있어요. 그런 유에 갖고 근데 저게 이제 본고사에 가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검찰에 가면은. 예, 그래서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형태. 모의고사는 기자 인터뷰를 얘기하는 거고. 기자 인터뷰를 그것도 5분 내지 10분 이하라고 계산했을 때 아마 이경재 변호사가 독일에 있는 다른 변호사든 지인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비하라고 다 알려줬을 겁니다. 그럼 이경재 변호사가 얘기했던 정돈됐다는 것은 독일도 같이 정돈됐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하여튼 독일에 알려줬을 거고. 그다음인데 검찰에 가서는 질문 형태가 굉장히 난이도가 다양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과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키핑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재경 교수. 예, 저거 뭐 앞서 김광준 본부장 말씀대로입니다. 똑같으면 하지 마시고 그냥. 약간 다르게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공도 모른다. 이건 이제 그 이화여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 업무 방해 혐의가 지금 적용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인하는 맥락에서 얘기한 것 같고요. 그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자기는 전혀 무관하다. 그 속에 특히 이제 뇌물 관련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걸 아마 드러내려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돈도 실력이다 발언에 대해서는 도덕적 비난을 좀 모면하려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계산 속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거는 누가 봐도 어이없고 엉터리라고 하는 거를 아마 알게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만 더 유발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거고 검찰이 철저하게 아마 조사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재경 교수 얘기 듣고 보니까는요. 그 돈도 실력이다라고 했던 얘기에 대해서 사과했던 것은 정유라 씨가 어제 공항에서 했던 얘기이기도 한데 똑같이 어제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똑같은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서로 정리가 됐다는 것이 상당히 그렇게 믿을만 하겠네요. 그런 말로 싱크로율이 매우 높은 거죠. 황 소장님. 저는 이게 패밀리라는 게 참 무섭다. 패밀리 비즈니스를 어려서부터 보지 않았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피도 있고 또 엄마의 피도 있고 그러니까 저 나이에 과연 시키고 교육시켜서 했다 하더라도 며칠을 저렇게 카메라 앞에서 옆에 검찰의 팔목이 잡혀서 좀 있으면 또 구치소로 가는데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요. 저는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길에 가다 보니까 줄이 하나 있어서 들고 주워서 집에 왔다 보니까 뒤에 소가 하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말실수 외에는 학교도 나는 내가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가도 몰랐는데 어느 날 알아서 학교가 다 정리돼 있고 말도 누가 빌려줬고 성마 지원도 있었고 독일의 집도 호텔도 돈이 한국에서 척 오고 또 이래서 다 했고 또 내가 사는 돈도 누가 댔고 알아서 모두 선의로 다 대줬다. 근데 내가 그래서 누가 대주길래 했을 뿐인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이렇게 가는 부분은요. 나는 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부분을 끝까지 다투려고 그러고 기왕에 어머니가 지금 자기 엄마 최순실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전체로 봤을 때 뇌물액이 몇백억인데 거기에 몇 개 더 얹어봤자 문제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하고 저 부분에는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영주 전 의원. 예, 뭐 대동소이한 얘기였습니다만 어쨌든 그 엄마 탓 그리고 돈도 실력이다 이런 부분은 내가 어려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아니다 억울하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제도 인터뷰 속에서도 잘 짜여졌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아이가 언제 들어오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유라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말을 하려다가 이것은 말을 안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에서 아마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말을 하려다 안 했나요? 예. 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것은 제가 밝히기 싫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어떤 부분은 설명을 하고 어떤 부분은 말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자연스럽게 넘어갔지만 드러나는 장면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기남 수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어제 언론과 한 인터뷰를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어떤 치밀하게 디자인된 기자회견으로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경재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게 아마 검찰이 그 2대 소위 이른바 그 학사비리 공범으로 모는 데를 입증하는 건 쉽지 않을 거다. 그다음에 또 뭐 뇌물죄와 관련해서 공범관계를 좀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 철저하게 맞춰서 정유라는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저기 학사비리와 관련돼서는 내 책임 없고 엄마 책임. 공범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네. 두 번째, 뇌물 특혜와 관련해서는 자기는 아는 바 없고. 자,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발언은 그 수많은 대학생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최소한 네. 감성적으로 어떤 이렇게 사과한 듯한 정도의 그런 정도로 이렇게 각본을 짰던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성 잡은 얘기하니까 어제 그 한때 화나가지고 했던 얘기하면서 나도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꺼냈죠. 충분히 그렇습니다. 감성을 잘 네. 할 만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마지막. 저도 이게 어제 5분 발언이요. 네. 크게 보면 이게 그 치열한 법리전과 여론전을 병행한다. 법리전도 포함되어 있다고. 앞에 두 개는 법리전이고요. 아하. 뒤에는 이게 여론전인데 법리전은 전공도 몰라. 이건 이게 업무방해 무죄다. 그다음에 국정농단 억울하다는 건 뇌물죄가 무죄다. 이게 법리전이고요. 그다음에 악의 동정심이나 저기 돈도 실력을 사과한 거는 이게 국민의 여론을 좀 무마시켜 버리는 바로 이게 여론전 두 가지를 병행했다 봅니다. 네. 정유라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결국은 대학 보려고 했던 것인데요. 마지막 정유라 얘기 좀 더 보죠.